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조정집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부동산이야. 네, 분쟁 조정 사례 컨텐츠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분쟁,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분쟁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그리고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각각 하나의 별도의 주제로 다루도록 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를 아마 합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이 아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기 차임의 연체가 되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이기라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납액이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임대인이 혹은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의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실거주를 할 목적이 없고 매매의 정황이 있어서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큰 금액으로 한다. 요거 세 개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계약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의 3개월분, 요거 아니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 그리고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 주로 이제 중개 수수료 부분과 그리고 이사 비용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환산 월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 월세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인데 영상 촬영하는 현 시점 기준으로 보증금 곱하기 3.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에 50이라 그랬을 때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3.25%를 계산하는 게 현재의 보증금에 대해서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는 임대인이 자신의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실거주의 경우 입증이 없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월세 미납 내역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를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고 이체일에 잘 이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거주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하고 증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집을 매각하려는 정황 등이 포착된 경우에는 실거주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고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실행하려고 하면 이미 매매 계약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신뢰를 어느 정도 부여했는지, 즉 계약갱신 이번에 내가 안 합니다 라고 신뢰를 부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실제 이사 비용과 중개 보수 등 주로 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피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이사를 할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보다 한 달 후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은 밀리지 않고 차임을 잘 이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갱신 거절 당한 내역을 증빙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겠는데요. 기존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실거주가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예정 합의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피신청인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23년 땡땡월 땡땡일 이전,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퇴실하고 2년 되는 시점 이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피신청인들 즉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임대인들은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직장 출퇴근이나 가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유를 소명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요. 즉 단순 오해의 사례입니다.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을 보시면 이 사건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었으나 임차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알리기 원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사유를 진술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를 납득해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발생한 그 시점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곧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했고 이 사유를 납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가급적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분쟁이 있을 때 이런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면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임대인 직계 비속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조정위가 임대인의 생활권역을 조사하고 기존 거주 주택의 권리 제한 현황 등을 조사해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 사례인데요. 임대인의 의견이 최근 주택 가압류 등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같이 살던 자녀가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랬을 때 조정 과정 실거주 사유 판단을 위해서 매매 등 계약갱신 요구권 회피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권역이 진짜 그 주택이 맞는지, 그 기존 거주 주택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현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현 시점에서 그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을 신청인에게 알렸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의 실거주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 허위 실거주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환기하기 위하여 조정안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주문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체결되었을 계약기간 만료일인 23년 5월 3일까지 해당 주택을 직계 비속인 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대 및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딸이 먼저 입주를 해서 실거주를 하게 돼서 계약갱신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없어 계약을 갱신된 것으로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음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으로 계약은 갱신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2개월 추가 거주하고 퇴거하기로 합의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임대인의 의견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매수인이죠. 새로 매수인을 해서 새로운 임대인이 된 그 사람이 신청을 한 것이고,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임차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21년 3월 초에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종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퇴거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조정 과정을 보시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소유자인 종전 임대인, 매도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좀 약간 매수인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는 실거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 행사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조정위원회의 중재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비로 이사비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추가 거주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또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했으나 이후 주택이 부동산의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 계약 당시 2년 거주 후에 인천으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임대인 사정으로 현 분쟁 수혜지 임차 목적물은 공실인 상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정 과정을 보시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재임대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임대인은 사정이 변경돼서 재임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은 현재 목적물이 공실이고 비어있는 상태고 부동산의 임대매물로 올려놓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설치 비용, 중개 수수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보통 이제 통상 이사비용, 중개 수수료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 정도 수준의 부담으로 많이 조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사례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임대인이 평소에 임대 목적물을 매도할 예정을 언급한 사실, 그리고 임대 목적물 소재지가 임대인의 세원열 권역이 아닌 사실, 마지막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부정한 조정입니다. 갱신 요구권의 사용으로 계약은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이 이사비 상당의 보상을 지급받고 퇴거하기로 합의 조정된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라고 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임대인이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조정 과정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적법한 갱신 요구다. 그런데 실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 문제 등으로 현재 이 주택을 매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호소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는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임차인이 이사비 지원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고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를 알아보겠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을 해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의견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차임에 해당하는 1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의견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퇴거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손해배상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조정 과정을 보시면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퇴거한 사실 등 임차인에게도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는 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자 임차인은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일찍 퇴거하여 3개월분 차임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3개월 차임 180만 원 중 약 20%인 37만 원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이 20%라는 수치는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두 번째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정당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부를 열람해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게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의견은 실거주 예정이었는데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실거주 갱신 거절 임차인의 확정일자 열람 제도가 있는데요. 20년 9월에 개정이 되었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로 퇴거한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면 거주할 수 있었던 2년간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열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확정일자 열람 신청 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해당 계약의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을 당해 퇴거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충족을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세 번째인데요. 임대인의 단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은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에 대한 임대를 정당화할 사정이 아닌 점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은 직계 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임차 주택의 확정일자부 열람으로 피의 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인 195만 9천 원, 120만 원의 이사 비용과 75만 9천 원의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과정 보시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주장하는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조정 절차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원해서 양 당사자에게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가 임대인이 손해배상액 1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95만 9천 원이었는데 17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갱신을 거절을 했는데 제3자에게 아예 매도를 해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거주할 생각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할 것을 예정하는 등 매매의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 기간이 짧은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 요구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하기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임차인인 신청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여 계약 만료 시에 퇴거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 6개월 뒤에 확인을 한 결과 피신청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위 목적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시에 수반된 일체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임차인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금전적 손해 합계액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임대가 아닌 매매를 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한 임대인이 직접 입주와 관련해서 신청인 퇴거 후 피신청인이 잠시 거주했다, 실거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처음부터 실제 거주 목적이 없었고 매매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진다라는 것이고요. 조정부 회의에서 1,500만 원의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그중 600만 원 배상하는 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였고, 조정안 송부 후에도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00을 주장을 했는데 임대인이 손해배상액 6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년 7월 31일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 여부 등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통지만 한 경우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보시면 단순히 매매 진행 예정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 등을 묻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 신청인은 실제 거주 목적의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사안으로 계약의 종료를 원하고 피신청인도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경우 계약 종료를 할 의사가 있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250만 원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한다. 보증금과 합의금을 지급한다. 동시 이행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 관련된 조정 사례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전월세 상한제 관련 분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